항상 고객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지속해오고 있는 푸른방송이 창사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달성군 하원읍이 21일부터 하원읍 행정복지센터가 하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으로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임시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25일 죽전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올해 첫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3월 24일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쿠팡 대구첨단물류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DAC 문화가 있는 날 첫 번째 공연으로 국악단체 트리거의 공연을 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술홀에서 개최합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이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을 달천예술창작공간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3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인간을 위한 정보의 전달, 건강한 사회문화의 창달, 깨끗한 환경의 조성을 기업 이념으로 항상 고객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지속해오고 있는 푸른방송이 창사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사 28주년을 맞이한 푸른방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로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푸른방송은 2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조연수 대표이사와 시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창사 28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산상과 사장상을 비롯해 장기근속상, 본부장상, 팀장상,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상이 직원들에게 수여됐으며 푸른방송의 발전과 사회적 공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최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해산상에는 사업 1팀 박성철 팀장과 사업 1팀 김성은 부장, 기획팀 최혜정 차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연수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이번 흑범작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우리 푸른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는 그대로 멈춰서 있거나 자신이 지나온 길을 안타깝게 뒤돌아보기만 한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그냥 앞으로 걸어 나가야만 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하원읍이 21일부터 하원읍 행정복지센터가 하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으로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청사 건립 기간 동안 차질 없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하원읍은 34년간의 노후한 구청사를 떠나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이전 기간을 거쳐 하원공공복합청사 건립 기간인 2024년 7월까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읍청사 이전과 함께 하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이 착공되면 하원읍 일대의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이전할 청사는 달성 산림조합 건물 내 2층부터 4층까지 3개의 층으로 2층은 복지팀과 민원팀이 배치되고 3층은 행정지원팀, 맞춤형 복지팀, 건설팀, 청소팀, 산업팀이 배치됐습니다. 또 4층에는 읍장실과 하원읍 보건지소가 배치되어 구청사보다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한편 하원공공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하원읍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워킹 스페이스, 다목적 강당, 장난감 도서관, 보건지소, 도서관 등 총 사업비 799억 규모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최첨단 공공복합형 청사로 건립됩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25일 죽전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올해 첫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지회 회원들과 생활공간 모니터단, 다운봉사단, 성서경찰서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이태원 달서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회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양보운전, 과속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대구시는 3월 24일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박대중 쿠팡 대표와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김문호 달성 군수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 대구 첨단 물류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대구 물류센터는 건축 연면적 33만 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축구장 46개 넓이의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전국 각지의 쿠팡 물류센터들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이며 전체 물류업계에서도 국내 최대의 단일 물류센터입니다. 쿠팡은 대구 첨단 물류센터에 최소 3,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고의 최첨단 설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하면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최초 설계를 시작해 2020년 2월에 착공했으며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을 받아 이달에 준공식을 열게 됐습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22개월 걸렸고 이번 공사의 대구 지역 업체 참여율이 76%에 달합니다. 한편 쿠팡 대구센터는 오는 4월 말부터 설비 테스트를 시작하며 내년 하반기경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DAC 문화가 있는 날 첫 번째 공연으로 국악단체 트리거의 공연을 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DAC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로 매년 수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역량을 갖춘 우수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창작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 공모를 통해 8개 출연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로 창작 국악단체 트리거가 30일 무대에 오릅니다. 가야금과 금운고 아쟁 등 전통 국악 현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트리거는 현악기 소리를 중심으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음악을 트리거의 개성을 담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DAC 문화가 있는 날은 3월 트리거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다채롭고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공연 입장료는 전석 10,000원이며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등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달천 예술 창작 공간이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을 달천 예술 창작 공간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2기 입주작가들이 스튜디오에 입주한 후 지역에 선보이는 첫 번째 행보로 평면, 설치, 미디어 작품 등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리뷰전에서는 달천 예술 창작 공간에 입주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제2기 입주 작가들의 기대감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변화해가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함께 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달성문화재단은 입주 작가들의 일상에서 생성된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토대로 각자 개개인의 미적 코드와 감성을 한 전시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풀어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향래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제2기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이번 제2기 입주 작가 프리뷰전 개최를 기점으로 입주 작가와 지역민들이 예술적 언어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달성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숲 도시 만들기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녹지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26만여 번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또 대구의 서부권 시대를 준비하고자 지난해부터는 대구의 주 진입로이자 관문인 성서 IC 인근에 편백나무를 식재해 명품 숲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도 300여 그루를 식재합니다. 올해 우리마을 동산가꾸기 사업은 3월 19일 와룡산 자락길 일원에서 참가자 200여 명이 편백나무 700그루 식재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참여 인원 600여 명, 편백나무 2350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짜투리 땅, 유휴지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3월 동안 350명이 참여해 자산홍 등 2425그루 식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도심 내 회색 공간 구조물을 사계절 푸른 녹색으로 피복해 수평 수직적 공간을 입체적인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 카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 섭지의 특별 기획 전시 세상의 모든 펭귄 소식입니다. 달성 섭지 관리 사무소는 6월 6일까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펭귄을 주제로 세상의 모든 펭귄 전시회를 기획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구온난화와 서식처 파괴로 생존을 위협받는 펭귄의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 이해와 흥미를 높였습니다. 연탄 위에 3개의 다양한 펭귄종을 세운 펭귄 타워, 펭귄 알파벳, 펭귄의 알은 소중해, 스토리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포토존 등 펭귄 관련 작품으로 표현해 펭귄이 처한 위기 상황 현실과 보전 방안을 환경 생태계 현실과 접목해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되어 있어 생태해설사의 상시 해설과 함께 동반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성 이동의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 착공식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21일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 내 부지에 희망나눔 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나눔 통합센터는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부지 면적 854제곱미터, 연면적 2705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1층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2층은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인생 이모작 센터, 3층과 4층에는 각각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달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 건강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5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센터 건립이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복지 정진에 크게 이바지해 주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회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올해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에 참가할 동호회를 모집합니다.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는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의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달성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설정하고 한 번의 공모로 동호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대 40팀을 선정하게 될 이번 공모는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역량 강화와 발표 활동 중 동호회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해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달성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나들이 착공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에서 시행 중인 화원읍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인 나들이가 올해 3월 말 착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천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를 테마로 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되며 핵심 거점 조성 3개소,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등의 시설 사업과 이와 연계한 주민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재생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나들이 거점 시설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95제곱미터 규모의 지역 내 노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지상 1층은 필로티 및 주차장, 2층은 실버 카페, 3층은 평생학습 교육실, 4층은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주민 중심의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천내리 지역 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학산초등학교 농부들의 봄날 쪽파 수확 소식입니다. 학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작년 가을에 심었던 쪽파를 수확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지식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농사 체험을 통해 학습의 장을 넓히고 땀 흘려 일하는 노작의 숭고함과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수확한 쪽파는 봉지에 담아 학생들 가정으로 배부됐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파전, 쪽파 김 자반, 쪽파 달걀 볶음 등의 요리를 만들어서 사진을 통해 솜씨를 뽐내며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학산초는 학교에 마련된 텃밭 상자를 이용해 3월에는 감자와 상추를 가꿀 예정이며 4월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고 가꾸는 등 각 시기에 맞는 농사활동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계획입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4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지원금 5억 원 규모로 72개 공동주택 단지에 79개 사업을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시설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853개 단지 대상 926개 사업에 60여억 원을 지원해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과 내용은 세대수가 적고 3년 이내 지원 내역이 없는 노후된 단지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시설 보수 신청 단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사업별 지원 상한선은 단지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단 3년 이내 중복 사업이나 전년도 공동주택 감사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단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이웃들과의 정을 나누는 살기 좋은 공동체 터전 조성에 이바지해 구민들이 행복한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4월 5일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은 귀농 기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영농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4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은 귀농 기촌 이해와 사례, 식량, 과수, 원예, 재배기술, 농약 사용법, 현지 농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 30명으로 기한은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교육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기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영농 정착의 길잡이가 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23일 관내 아동보호 7개 유관기관과 함께 달서구 새싹 아동 지키기 사업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새싹 아동 지키기 사업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해 위기 아동 발굴, 조사, 치료, 사후 관리까지 논스톱으로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와 남부교육지원청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나 위기 아동이 발견되면 달서구 아동보호팀에서 위기 아동에 대한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위기 아동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서 지원하며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 관리 지원은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달서구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해 협력해주신 아동보호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2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017년에 시작해 2019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달성화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금강자연사 대표 김명곤님과 부경대학교 백인성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우경식 명예교수로부터 3차례 전시 유물을 기증받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공립화석박물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2023년 5월 준공 예정인 달성화석박물관은 달성군 육아읍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화석 전시관, 달성 역사관, 기획 전시실, 수장고, 도서관, 카페, 뮤지엄샵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달성 8경 중 하나인 비설산 암계류를 포함해 학술적 가치와 자산 가치가 있는 총 2만여 점에 달하는 희귀 화석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향후 달성 화석박물관이 개관되면 인접한 국립대구과학관 및 달성 스포츠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지가 될 것이며 넓게는 비설산 관광지와 연계한 달성군의 주요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